오늘이 제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8월 26일을 시작으로 해서 74일? 74일이에요? 예, 이제 되는 날인 것 같더라고요. 74일.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거의. 그러니까 내일 70일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날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데 이제 일정을 올리시고, 막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지금까지 몇 군데나 다니신 건가요? 지역을? 그 16개 권역 중에서 네. 전라남도하고 울산만 못 갔고요. 그러고는 이제 다 돌았죠. 그러니까 부산, 창원 갔으니까 이제 울산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거고, 광주는 일주일 했으니까 전남을 양해드리면 이제 다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죠. 거리 나간 건 48일이고요. 그다음에 뭐 간담회나 강연이나 이런 게 20회였으니까 거의 매일 한 거죠. 뭐. 거의 매일 하루도 쉼 없이 계속 움직이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직 눈은 오지 않았지만 날씨가 구주나 비가 오나 뭐 계속 다니신 것 같던데, 오늘 날짜로 저희가 사이트에 찍힌 숫자로 보면 29,894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실제 이 회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되나요?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그 다니면서 그 받은 현장에서 받은 거 그런 게 이제 쌓여 있는데, 지금 우금치 준비 때문에 실무진이 손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 넣고 있는 게 있으니까 31,0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실무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신가요? 지금 몇 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인턴으로 한 분 합류했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급여를 받는 분은 2분이고요. 그러고는 이제 다 자원봉사자들이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는 아니구나. 이게 늘 그 모임, 그러니까 회의에 나오는 분들이 한 5-6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방향에 대한 얘기하는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발상 후에 토의한 분들이 이제 조기숙 교수, 김창호 처장, 최민희 씨, 이창동 감독, 김두수 씨, 이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분들이라서 그분들 경우도 이제 늘 회의에 나오질 않지만 가끔 만나서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분들이 사실상 2012년 총대선의 어떤 그 진보의 집권 혹은 뭐 야권 단일 정당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분명히 뭔가 조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아니네요. 그분들이 진짜 헌신성으로 움직이시는 그렇죠. 그런 조직이네요. 전국에도 다 지금 이제 접주를 자임하는 분들이 그 오프 모임을 만들고 이러면서 구성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16개 시군 가운데 우리가 광역 단위 가운데 여기에 지금 그 접주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건가요? 아직 그게 다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조직별로 추대하기도 하고 내가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라서 그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제 우금치에 모여서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권역별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제가 그 밀란하러 거리 홍보를 갔던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직 못 가는 데는 좀 아직 그 모임을 스스로 하시기가 좀 처음에 발동 거리가 좀 어려운 상태인 거죠. 보니까 뭐 부산 할머니, 남원 아짐, 뭐 부천의 현이 아빠, 뭐 이런 분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다들 작은 단위의 모임들을 다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원 가입서를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의 민주할매의 경우는 그 엽서를 수백 장을 당신께서 가져가셔서 늘 이제 일상생활 하시면서 사람들 붙들고 이제 설명하고 받아오시고 이러는 거죠.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하셨고, 남원 아짐도 이제 그런 형태로 하시는 거고요. 현이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의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오신 건가요? 그냥 거리 홍보전을 보고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오마이봇이 오마이뉴스 보고 오마이뉴스 아, 네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벌써 49일째, 그러니까 50일 넘게 거리 홍보, 그러니까 민생 현장을 다니신 건데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몰아서 50일씩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 곳곳을 돌아다닌 사람은 선거 때 아니고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기록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느낀 삶의 현장이랄까? 사람들의 고민이랄까? 좀 어땠나요? 정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렇게 등이 오싹오싹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운동이지 않습니까? 틀거리를 짜자. 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네, 서민 좀 살게 해달라고, 정치 바로 잡아달라고, 이런 특히 이제 살게 해달라는 얘기 하실 때 난감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우리 틀거리 짜겠다 시작한 일이면서 사실은 그게 틀거리만 제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생활 영역에서의 필요, 정책적 요구 등등을 어떻게 받아내서 생성해서 제안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걸 좀 앞당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비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열망이 큰 거죠. 뭔가 보여달라요. 어떻게 좀 해결책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로 좀 경제적인 차원인가요? 그런 거죠. 네, 경제적인 측면이 많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그런 부분 하나고, 서민 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등록 번호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주소하고. 주소는 이제 오픈 모임을 위해서 네. 꼭 필요한 거고, 주민등록 번호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주최 측에서 가상인물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잖아요. 신뢰가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예. 실명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주민등록 번호 쓰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세요. 이거 나중에 사찰 대상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는 고3 여학생이 가입을 하고 갔어요. 얘기 듣고. 그리고 한 30분 지났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뛰어왔더라고요. 집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국립특수대학을 이렇게 진학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게 무슨 정당도 아니고요. 정당이 이래도 그런 걱정을 하면 정말 안 되는 건데 시민운동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조차 이렇게 국민들이 떨고 있다라는 게 정말 분노가 일더만. 근데 보니까 후원금도 꽤 많이 들어왔던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밥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지원하고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어떻게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급속한 시간에 많이 모일 수가 있었을까? 아니 저희도 놀랐죠. 처음에 이제 한 16,000까지는 전부 온라인으로만 가입하셨는데 네. CMS 가입률이 3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조직체는 5% 이내. 그렇죠. 특별한 경우 이제 10% 가까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정도인데 30%는 없는 거는 이게 이렇게 저희들 방황 붙인다는 게 맞는 거죠. 마음속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법을 제안 드린 거니까 이제 확 반응이 오시는 거고요. 지금 CMS가 뭐 입력하고 이런데 지금 곧 이제 시간이
손발이 부족한 사람이 건데, 없어서. 예, 그것만 이제 안착이 되면 네. 그 조직이 움직여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결합을 좀 해주셔야 예? 일이 빨리빨리 네.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죠? 예. 벌써 2달 정도인데 이게 야권 단일 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어떤 좀 신호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반응 같은 게 좀 오나요? 네, 일단 뭐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 중에서 이인영, 천정배, 박주선 최고가 이제 그 지지 선언을 하고 회원에 네. 가입해 주셨고, 김근태 선배는 아예 제안서 초안을 보면서 의견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최문순 의원 현장에 나오셨고, 민주당으로서는 대구, 부산, 인천 시당위원장이 회원이 되신 거죠. 지지를 해주셨고, 참여당경에 대구 시당위원장이 와서 가입하셨고, 지역들 밀란하러 다니면 이제 야당 어느 지역은 민주당이 많이 오시고요. 네. 어디는 민노당, 진보신당까지 다 나오시고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이제 당 안에서 논의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일단 저는 지금 검색을 못 해보고 있는데 뭐 블로그나 이런 쪽들에 뭐 그런 이 안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제안서를 혹시 안 읽어보고 쓰신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제안서를 지금도 사실 좀 너무 길다라고 느끼면서 썼는데, 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쓰다가 보면 논문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연합정당 안에서 그러니까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연합정당 안에서 정책과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정파로서 경쟁하고 그 정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것들은 말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구나. 진보 정당 쪽에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이제 뭐 임계점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직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협의 좀 해보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응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식인 사회 쪽에서 네. 지지 성명을 좀 구성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시고,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힘을 합쳐갈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 나가자. 또 이제 노동단체 쪽에서도 현실적인 접근으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예컨대 이제 이 차에 올라탈 시점을 좀 타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TV에서 저희 거리 홍보를 전체를 다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접속자가 1시간 평균 17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와. 그러니까 정말 의아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띄워놓고 이제 딴 데 서핑을 하시더라도 그걸 해놓는 분이 17만 명이라는 게 저도 의아하죠. 네. 지켜보시는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 정도 켜놓으셨을 때는 이제 대충 제안서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컨대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국민참여당의 일부, 민주당의 일부가 이렇게 참여나 지지 선언은 하고 있지만
근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이런 그러니까 소위 진보정당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잘 결합하지 않는 까닭은 혹시 저게 노사모 아니야? 제2의 노사모 아니야? 이런 의혹 혹은 시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민노당 지금 그 정당 경우 보면 네. 지도부는 말씀을 아끼고 계신 것 같고 그 일반 당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가입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정당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대화를 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참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친노의 재결집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정당에 따라서는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결국 민주당 도와주는 거 아닌가. 또 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뭐 참여당 도와주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들을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그 정당 민주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걸 친노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친노 아닌 분들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야말로 모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 좀 정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저도 정서적으로 얘기를 하죠.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출세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노후부 때 했죠. 네, 참여정부 때 그냥 했으면 되지. 제가 이제 와서 왜 어떤 정파와 이렇게 해서 저의 개인적인 출세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긴 그렇네. 정서로 물으시는 분은 또 그렇게 얘기 드려야죠. 가까운 3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밀란을 도모하거나 획책하려는 데 함께 했다는 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사람들은 모였는데 이제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활동이 그 거리 홍보전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일단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민주적 의사로 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가 좋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콘서트로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금치에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뭔가 하면 서울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이게 되는데 광화문, 시청 광장 뭐 이래야 되는데 우금치로 선택한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 밀란이라는 용어를, 단어를 생각해낸 게 이제, 그때 백낙정 선생님께 이 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다가 이건 근본적으로 밀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카피라이터한테 가니까 백만송이라는 게 붙었고, 유쾌한이 붙었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내천부터. 인내천 사상. 그게 다 이게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근현대사의 최초의 봉기, 인주적인 봉기였고,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고, 결국, 그러면 평등하거나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이고. 근데 우리 정치가 지금 국민 시민을 배제하는 채 흘러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항쟁 때 직선 쟁취를 해서 선거 제도의 민주화를 이루었단 말이죠. 근데 23년 지나서 이렇게 정치권을 보니까 진보 진영 빼고요. 민주 진영을 대의해야 될 정당이 비민주적이다. 반민주적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거 제도의 민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정당이 민주화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이렇게 발전해가던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민주 진영 자체도 역주행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자면 이제 6월항쟁을 하고
시민이 정치권에 이렇게 넘겨드린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물론 김대중이라는 이제 탁월한 정치인의 민주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가시고 보니까 이제 엉망이 돼버린 상태. 더 밀어가자. 그러니까 민주화를 더 전진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밀란과 이렇게 맥을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늘 가슴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우금치가. 그러니까 우금치를 부활시키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금치에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전주를 출발해서 공주를 거쳐 이제 한양으로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넘어가서 한양으로 오는 거죠. 그러고 그래서 야권 단일 정당을 만들고 민주진보 정부를 세운 다음에 남북 관계를 화해와 교류 협력으로 가면서 신의지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가겠다. 이게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군요. 저는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건데 이 콘서트 자체도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마다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모이고 네. 그리고 또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깃발, 뭐 재미난 깃발 그리고 또 뭐 의상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와야 되고 뭐 이러던데 콘서트가 대략 어떻게 되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 3시에 공주시에 여기저기 모이는 겁니다. 뭐 우체국 앞이든지 학교 앞이든지 이런 식으로. 뭐 공주시청이 협조를 받는 건가요? 예, 집회가 다 받았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이제 공주 교대로 4시까지 이제 집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시 여기저기서 네. 행진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공주 교대 안에 모여서 이제 각 지역별로 막걸리 한 마를 갖고 그걸 운동장 가운데다 다 합주를 하고 거기서 마시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냥 아무 것 없이 서로 얘기 나누고 반가워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뭐 환영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1시간쯤 지나서 이제 우금치로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금치 가서 일종의 집체극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우에는 이제 무대 조명이 가고 객석은 어둡고 이러잖아요. 근데 2만 명 돌파 콘서트니까 우리 2만 명 전부가 제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명은 전체를 다 하는 조명으로 해서 저도 지금 어떻게 연습을 하고 어떻게 연출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일도 출연을 하고 전봉준도 출연을 해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뒷부분에는 이제 전국에서 모인 회원분들 중에서 각자 자기 지역에서 접주가 되겠다라고 자원을 하는 분, 또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나오시면 그분 150명만 지금 좀 이 비주얼을 위해서는 한 500개쯤 생각했는데요. 500개를 다 건네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150명으로 해서 한 분 한 분께 이제 불을 붙여서 손에 쥐어드리고 횃불을 그 이제 그 150명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쓰시겠죠. 그래서 다짐하고 자 이제 내 지역으로 가서 들불을 붙이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전국으로 이제 횃불을 나르는 걸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횃불을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제가 가서 하는 건 이제 밀란이라고 부르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불을 붙이는 건 들불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들불 행사를 할 때 저녁에 할 때는 그 횃불을 이렇게 옆에 켜놓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촛불이 다 횃불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 횃불을 하나 켜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또 촛불 들어요. 그러면 근데 막걸리는 왜 다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야권 단일 정당하고 좀 아니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정당에 대한 그 갈망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87년 또는 90년 3당 합당 후에 그것이 사실 그 한국 정치의 모든 것을 발목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든
해결해내야 되는 거고, 그걸 시민의 힘으로 해내자는 뜻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같이 모여서 뭐 지역, 직업, 나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 동지로서 같이 즐기자. 유쾌하게 놀려고 생각합니다. 무겁지 않게. 보니까 뭐 해방춤도 배우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마치 그 지금은 486이 된 386들은 네. 대학 시절에 뭐 전대협 진군대 같은 마치 그런 인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니, 향수에 근데 이제 젖는. 네 박자면 되니까요, 음악은. 네. 그래서 음악은 여러 종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즐거운 네 박자 노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윤민석 씨가 유쾌한 밀란가를 네.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틀고. 그 노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부르셨다면서요? 한 소절. 아니, 지금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니, 대강이라도 뭐 조금. 그걸 아마 따로 나가면 많이 볼 텐데. 아니, 그거 이제 윤민석 씨가 지금 저 네. 믹싱을 하고 있으니까 공개가 되겠죠. 저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부르긴 부르셨어요? 예, 부르긴 불렀죠.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럼. 아니, 그러니까 각자가 그 녹음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음실에 들어가서 노래 전곡을 하고 그걸 이제 다 섞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솔로 부분은 그것만 따고 네. 합창 부분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 한꺼번에 섞는 거죠. 위아더 월드는 그때 배우들이 가수들이 한 50명이 한꺼번에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는 안 했고. 그럼 몇 분이 그 노래 같이 부르신 건가요? 7, 8명 정도 했죠. 누구누구가 부르셨나요? 그냥 있는 대로 했죠. 뭐 지금 사무국 사람들 몇 사람 하고. 유명 완전 인사가. 아마추어들이. 윤민석 씨가 그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밀란인데 뭐 전문 가수를 부르냐. 네. 그냥 백성이 부르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트로트풍이라면서요? 예, 트로트풍이면서 힘 있게 하는 뭐 그런 건데. 기대가 큽니다. 트로트풍의 이 밀란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될지. 이번에 보면서 이게 참 네. 이 주제하고는 관계없는데 네. 그 녹음실이 방배동에 있더라고요. 저도 걔 녹음실 처음 가봤습니다. 송엘라. 네. 빚이 쌓여서. 윤민석 씨 녹음실이요? 네. 빚이 쌓여서 다음 달이면 닫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밀란가에 대한 작곡료는 안 받겠다고 막 그러는 걸 이제 억지로 전해드렸다는데 그 전에 뭐 너희 나이니아부터 네. 이제 우리가 2번 촛불 때 완전히 그 양반 노래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곡을 만들고 CD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걸 모두 자비로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작곡료나 CD 제작비나 이거를 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CD를 사지도 않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하네요. 이건 우리 촛불이 해결해줘야 되는 빚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부탁을 좀 어떻게 글 좀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러고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또 오마이뉴스에서. 아니 그런 앞으로도 정말 그분이 얼마나 기여를 많이 하겠어요.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근데 그 생활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이거를 저희가 따로 한 꼭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본인이 막 또 안 하시려고. 안 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좀 까칠한 질문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유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밀란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일 우금치 콘서트가 이 밀란 운동의 어떤 그 기화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콘서트에 그 과거 노사모 출신의 소수가 모인다면 운동에 힘이 좀 빠질 것이고, 그리고 노사모 출신이 아닌 다수 대중이 모인다면 이건 정말 성공한 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일각의 비판적 시각들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예, 아니 저희들이 그 조직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충분히 얘기가 전달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모이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모여주십사 이제 호소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랄까,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여러 가지 불리함을 안고 시작한 운동으로인데, 이 정도 간 것에 대해서, 출발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력한 정치인이 없고요. 그 다음에, 2012년의 선거 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모르신단 말이에요. 12월 대선 전에 4월 총선이 있다는 사실. 네. 4월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대선을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아직 2년이나 남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12년 4월부터 역산해보면 내년 가을이면 끝나야 되는 운동인데 그래서 그걸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절박함이 덜 전달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 이제 1월 들어가면은, 뭐, 오마이도 물론이지만 모든 언론 매체가 이제 2012년 선거 국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당연히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 2, 3월 이제 따뜻해질 때쯤 되면 이게 휘몰아칠 게 뻔히 내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긴 호흡으로 길게 그리고 우리는 따박따박 군불 떼듯이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이라서 그렇게 뭐 걱정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13일 날 모여서 이렇게 얘기들을 즐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전국 번개를 동시에 쳐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 번개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전국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국에서 그러면 한 50개, 60개 정도 장소에서 동시에 번개를 치는 거죠. 그래서 다 모이셔서 이제 13일 오금치 행사에 대한 생각도 나누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갈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일종의 건의드린 거죠, 전국 회원분들께. 이게 지금 지역 조직을 처음부터 활성화를 못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마치 논의가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제안자가 논의 처음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 17분 되시고 퍼져서 한 60여 명이 제안을 했음에도 어찌됐든 거리에 나가는 거는 지금 저 혼자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하는 운동 같이 비치는 문제가 정말 저도 고단하지만 이게 운동의 방향의 성격과도 안 맞는 거라서 이제 어떻게 그걸 확산할 것인지를 이제 회원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일컨대 유력 정치인들이 참여 의사를 보인다면 그분들 중심으로도 이렇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건가요? 본인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문순 의원, 이인영 최고, 천정배 최고는 거리 홍보에 나와서 다 시민들을 직접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는 5일 동안 전 시간을 저랑 같이 하셨거든요. 부산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구든 이 안에 동의가 된다면 자체 들풀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만화가 분들이 몇 분이 우리도 어떻게 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들풀을 할 때 그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커리컬처 그려주시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이 안을 말씀드리고 이런 걸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들이 이제 찾아지는 거죠. 대중으로부터 방법이 민주적 방법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야, 이 야오당이 합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냐. 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정치권이 청목회 전국에서 어찌됐든 뭐 사안별 연대는 좀 해보자라고 뭉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이명박 정부의 어떤 공안 통치에 맞서서 전면적인 정당 간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피력하긴 하지만 그 사안별 연대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야권이 하나의 정당으로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컨대 특수성을 고려한 연대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제 정치권에 이제 몸담은 분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이제 진보신당은 이제 민주당하고 분당이 됐지만 아무튼 같은 네. 뿌리라고 생각해서 한 20년 활동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활동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풀뿌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저는 성직자 같다는 느낌도 들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치적인 특성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오랫동안 다른 정당으로 살아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자면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진보 진영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0년 동안 쭉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소선거구제인데다가 네. 비례가 5분의 1밖에 없고 그랬을 때 4당 5당으로 존립하려면 지역당 이외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울산, 창원 같이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는 좋은데 그 이외에 넘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6.2 선거에 뭐 연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과연 그게 흡족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이건 굴복이었다라고 느꼈는지 그 평가는 스스로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진보 정당들이 주장하는 정책들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채택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권자나 국민이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차피 채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연합정당 안에, 그러니까 연합정당이라면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건데 그 정당 안에 정파로서 들어오셔서 모자를 벗고 그냥 정책으로 유권자를 만나보자. 당원이나. 그러면은 그 정책을 그때부터 귀담아 듣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일단은 제1야당 안에서고 장차 집권 여당 안에서 나오는 정책이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정당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결선 투표가 있는 거니까 이 보수와 중도와 진보라고 쳤을 때 이 진보 진영 분들이 공직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 당선될 가능성이 네.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안에서도 이를테면 민주당의 보수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또 진보 블록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연합정당 안에 모인다면 지금 당장도 진보 블록이 반 이상 될 수 있지 않냐, 반 정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적인 전국정당을 만들고 집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완화돼 가기 시작하고 그럼 자연히 지역 대결보다 조금씩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가면서 극우가 이제 발판을 조금씩 잃어갈 때 그런 큰 흐름과 선거가 거듭되면서 그 진보 진영이 조금씩 커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독자 생존을 하는 방식보다 세력을 키워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집권당의 일부 세력이 됐다가 결국 집권 세력으로까지도 성장하는데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접근이 아니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판단은 이제 정당에서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